애가 팔을 휘둘러서 김누아 뒤통수 때리는 거 보였어. 아, 쌤 나한테 왜 그러세요? 쌤 현재 완료 애들 말할게 해요. 나 알아. 나 다 알아. 자, 가봅시다. 3과 문법 포인트 뭐 있었어요? 현재 완료와 접속사도. 다시 3과 문법 포인트. 현재 완료와 접속사도. 네, 현재 완료 문법 포인트 1번. 1번 모양에서 부정문과 이론문 만들기. 두 번째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제 비교하기. 세 번째 용법 비교하기. 구분하네. 비교하기 구분하는 거 같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속사 수호의 용법 포인트는 첫 번째 양보접속사와 양보전치사 구별하기. 두 번째 격줄과 주절을 해석할 시 알맞은 접속사 찾기. 됐죠? 홍주환 3과 문법 포인트. 3과 문법 중에 현재 완료 문법 포인트 1번. 아니, 현재 완료랑 뭐 있어? 현재 완료와 접속사 도구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완료의 계속 하게? 계속해요. 문법 포인트 1번. 모양에서 네. 의문문과 부정문 모양 만들기겠지. 현재 완료의 모양 체킹하는 것과 부정문과 의문문의 모양은 체킹을 해야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김단아. 두 번째요? 그 현재 완료 포인트 두 번째요? 지금 방금 송주환이 얘기를 했는데 혹시 다시 물어보는 건 나는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에 대한 이야기겠지?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제 구별하기. 이게 또 왜 이래? 세 번째 용법 구분하기. 세 번째까지 끝내셨네요. 자, 포인트 2 보셨어요, 홍준민 씨? 현재 완료. 아니 현재 완료. 그 이제 현재 완료인지 과거 시제인지 구분하기. 네. 그럼 그 부분 어떻게 했어? 현재 완료랑 과거 시제의 차이는 뭐였죠? 현재 완료는 have, pp. 예. 과거는 과거. 과거 시제를 쓴다. 그러니까 김경우 설명하세요. 그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 과거 시제는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걔네들을 비교하려면은 그 과거 시제에 있는 힌트 접속사를 찾아요. 아, 힌트 부사. 힌트 접속사. 네. 그 힌트 부사에는요, in 플러스 과거연도랑 네. yesterday랑 네. ago랑 네. last랑 네. past랑 네. then이랑 네. 등등등 있어요. 하나 더. 하나 더. 두 개 더 있어 사실. 맞아. 맞아. 말을 해. 맞는데 기억이 안 나. 세 글자짜리 뭐 있어? 세 글자. what 딱딱딱. 주어 동사. 아니. when 주어 동사. 웬 주어 동사 아니라 웬 플러스 주어 과거 시제가 동사. 나와서 과거 동사가 나와야 돼. 사실상 두 개 더 있어. 이거 마지막 하나 남은 거 하나 더 남은 거 전체 뭐예요? 에테타임. 에테타임 정도 나와 주셔야 되겠죠. 데데이도 있잖아요. 제때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민주야 포인트 3는 뭐였지? 용법 구분하기. 누구의 용법 구분이야? 우리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어? 네, 현재 완료에 대한 얘기하고 현재 완료 용법을 구분하는 걸 하고 있었는데 현재 완료 용법은 몇 개였어? 네 가지. 뭐가 있었어요? 그렇지.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놈 하나만 찍어서 얘기해 주세요. 결과요. 결과는? 그거는 경험 계속 다 똑같지 않나? 완경계결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쵸? 결과에 힌트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었죠. 그럼 동사만 주의해서 하나만 좀 체킹을 해줬어야 될 것 같은데 결과로 취급해야 될 거 무슨 모양 있었죠? have pp였나요? 결과 용법으로 체크해야 될 동사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헷갈리는 놈 하나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설명을 해줬던 것 같은데 뭐가 있었죠? 우유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사라지십시오. 예, 그럼 그 옆에 고고고거리고 있는 거 하십시오. have gone to. 네, have gone to 나오면 가버리고 지금 없다. 그래서 무슨 용법? 결과. 네, 결과예요. 김유아 씨 2개 처리하십시오. 2개요? 네, 왜요? 처리하세요. 3개 아니에요? 네, 모험인데. 저두 개. 경험
never, once, before, twice 같은 부사들이 있고 have been to 장소가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라고 해서 경험용법으로 쓰여요. 네. 완료용법은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 막 끝낸 상태를 얘기를 하고 for just, already, yet 같은 부사들과 함께 쓰여요. 네, 그러면 송지원 씨 지금 답 안 나온 거 하나 얘기하십시오. 오늘 며칠이에요? 4. 네. 계속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네. 그래서 해야지. 그래서 선생님 안 나오는데 뭘 어떻게 할 건데? 민주 계속 그냥 홀 플러스 기간 그리고 since는 정확한 시점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지. since 플러스 시점 혹은 since 뒤에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 그래서 since I was 6 years old 이런 식으로 내가 6살 때부터 쭉 얘기를 해줄 때겠죠. 됐습니까? 자, 상가문법에서 현재 완료 정리했으니까 하승민 씨 두 번째 포인트는 뭐가 된다고 했죠? 두 번째 포인트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다 끝났다고 했어요. 그치? 예. 현재 완료는 다 끝냈고요. 두 번째 문법 뭐가 있었죠? 그 접속사 돌 네, 접속사 도 포인트 부르세요. 그 양보 접속사인지 양보 전치사인지 구분하는 거랑 네. 접속사 아니 공부를 해올 걸 이러는 후회가 조금 드시나요? 네. 예, 많이 드셔야 될 거예요. 그치, 송지원 씨? 주절과 종속절 접속사 찾기. 그렇지. 양보의 전치사 뭐가 있어요, 김연우? 인스파이트랑 인스파이어고 네. 뜻은요? 뭐뭐이지만 보다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많이 쓰인다고 했죠. 그러면 김로아 씨, 전치사 접속사 구별법은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고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절이 와서 구문 분석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빙고. 다음 갑시다. 산뜻하잖아, 굉장히. 그치, 승민아? 산뜻.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뜻이 아니에요. 좀 공포인데요. 공포라네. 아니 근데 공부를 해오면 공포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내 시험 공부하는 거야? 니들 시험 공부하는 거야? 니들. 니들 시험 공부하는 거야? 그럼 이 정보, 내가 지난 시간에 다 떠들어 줬던 이 정보는 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 니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 니들 머릿속. 니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이걸 테스트해보는 건 안전한 일이야? 아니면 정당한 일이야? 정당한 일이죠. 그럼 이게 내 일이잖아. 맞아요. 니네 머릿속에 있어야 할 만한 지식들을 적절하게 심어주는 것. 그리고 안 심어놓는 새끼를 갈구는 것. 그게 나의 일이야. 맞습니까? 네. 인정하세요? 못하세요? 해요. 그거 받으려고 돈 내고 다니는 거잖아. 네. 그렇지? 그냥 왔어? 잘 가. 이것만 할 거면 뭐하러 학원 다녀? 맞아요. 맞지? 네. 안 왔으니까 뒤지게 갈군다고. 오기로 약속했는데 안 왔으니까 또 갈군다고. 그치? 그거 하려고 학원 다니는 거잖아. 그치, 승민아? 그렇게 수업은 즐겁고 밝게. 그쵸? 잘못하면 그치? 제2의 오민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거기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잘못하면은 이제. 아니야. 거기까지 안 가. 자, 4화문 범에는 관계대명사입니다. 한 새끼만 패면 돼요. 아 그거밖에 없어요? 관계대명사 범위가 워낙 되게 넓어서 깊게. 주격, 목적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생략도 나와요. 아마 오마중이기 때문에 소유격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귀찮은데. 아 근데 소유격은 쉬워서 괜찮아요. 아 너무 아니? 웃겨. 다 나온다는 게 좀 왜? 아니 근데 이미 관계되면서 잘 알잖아. 맞긴 한데 다 나오는 게 싫어. 과연 잘 알까? 아니 근데 R반에서도 그렇고 X반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관계대명사를 10번은 넘게 한 것 같은데 모르면 안 되는 거지. 자, 가보도록 할까요? 그렇지. 문법 포인트? 자, 관계대명사에서 우리가 문제를 똑바로 풀기 위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이다? 얘가 관계대명사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관계대명사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앞에 선행사가 선행사가 있고 앞에 선행사 명
명사가 있는가? 뒤가 불안전하다. 불안정 구조인가? 이거를 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적절한 관계대명사로 쓰인 것이 과연 맞을 것이냐라고 하는 정보를 잘 봐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명사가 사람인가, 사물인가. 사물 둘 중에 무엇인가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불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어나 목적어가 없나? 불완전한 자리가 있는가. 있는가 없는가? 어디인가? 를 똑바로 잡아내시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수 있다? 관계대명사 종류. 네, 어떤 관계대명사를 써야 될지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쌤 그러면 복합관계대명사는 안 나오죠? 네, 그거 3학년 범위라서 아무리 오마더라도 그것까지는 잘 안 나가요. 나이스. 되셨습니까? 아, 네. 근데 오마라서 왓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안 나올 나오죠. 와. 왓은 안 나올 것 같아. 그 프린트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니네 4과 프린트 받았어? 못 봐? 아직 안 받았어요. 저희는 한 번에 다 나눠주시고. 아 근데 나도 저 줬어? 받았대요. 왜 후주문밖에 안 줬잖아, 니네. 네. 그럼 나한테 준 게 없는데 프린트를 보면 알아요. 근데 난 받은 프린트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아, 아직 몰라? 저희 단어밖에 안 나와가지고. 저도 그래요. 몰라? 저희 반에는 저희 이제- 속도가 느려요. 저희 이제 외부 지문 끝났는데요. 근데 저희 저희 이번 주에는 수업이 다 빠져가지고 다음 주에 수업할 건데. 저희 반도 영어가 이번에 계속 빠져가지고 진도가 좀 느려요. 근데 어차피 시험 7월 1, 2, 3에 보잖아. 맞아요. 얘는 7월 1, 2, 3 중에 영어 언제 보는지 아직 안 나왔잖아. 안 나왔어요. 얘네. 아니 7월 설명 1, 2, 말고 3 안 중에 1, 2, 그거 3 다투가 아직 중에 안 나왔어. 근데 맞아. 작년에는 첫날에 갔던데. 근데 작년 거랑 달라. 그건 알 수가 없어. 매번 달라지는 거라서 선생님들도 이거 정하셔야 돼가지고 아직 안 정했을걸 니네 학교? 근데 그거 무슨 이상한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있어요? 보면 그냥 랜덤 아니야? 학교 선생님들끼리 얘기한다네. 고등학교 선생님들끼리 약간 이거 시험 일정 관련돼서 약간 경쟁한다던데. 근데 중학교도 그런지 모르겠다. 그렇게 니네가 시험 성적이 중요한 학년은 아니라서. 그래서 왜 1분까지 어쨌든 1, 2, 3이니까 이번에 직보 1일은 없겠네. 아, 근데 1일 안 걸리면 좋겠는데. 월요일에 직보하는 거 싫은데. 그럼 화요일 날 직보해요? 만약에 1일 날 안 하면? 어. 그럼 화요일에 직보해야 돼. 그럼 수학 가면 안 돼, 그날에. 왜냐면 1, 2, 3이 시험이잖아. 아 그러면은 1일 이날이 영어면 수학은 다른 날 볼 거 아니야. 보통 영어랑 수학 같은 날 안 붙거든. 하루 안에 다 보는 거 아니면? 보통은 안 붙어. 잘 안 붙어. 그래서 뭐 이날이 영어면 수학은 이날이나 이날 볼 거야. 과학도 잘 안 붙어요? 과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과학은 원래 경험할 수 역사나 없어. 사회나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이런 거. 근데 그거는 학교마다 다르게 짜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응, 영어고 하고 그냥 조용히 붙여버리면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냥 학교 선생님이 짜는 건데 그건 뭐 내가 어떻게 직접 잘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이게 화수목이잖아. 그래서 영어가 만약에 2일에 걸리잖아. 그러면 화요일에 니네 직보해야 돼. 그럼 이날은 수학 가는 게 아니라 영어 와서 영어 직보하는 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1일 날 화요일 날 수학 시험을 보는 게 그러면 월요일에 영어 시험 안 나와. 월요일에 만약에 이날이 수학이잖아요. 그러면 수학 직보 가야 되잖아. 그럼 수학 직보 가는 거야. 이날 영어 안 나오는 거야. 월요일 영어 나오는 거 아니야. 쉬어요 그러면? 쉬는 게 아니라 너 수학 다른 직보를 공부를 가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과목 공부 안 해? 해야죠.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화요일이 수학이잖아. 그럼 월요일은 영어 나오는 거 아니야. 수학 직보 가는 거야. 영어 학원 나오는 날인데요? 그거 아니야. 그 내신 기간에는 시험 보는 당일에는 그거에 맞춰서 그 직전날 그 과목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월수금으로 영어를 나오고 있더라도 이때만큼은 그게 틀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응. 그래서 만약에 수학 영어를 이렇게 본다. 그럼 월요일은 영어 오지 말고 수학 직보 가. 수학 직보 가고 그 다음날 과목 다른 거 암기해야 될 거 있으면 그거 공부해. 이해했지? 그리고 다음날 영어잖아. 그럼 이날은 수학 가는 거 아니야. 원래 화목제에 수학 갔겠지만 그날은 수학 가는 게 아니라 뭘 나오는 거야? 영어 직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영어 직보 나오고 그 다음날 다른 과목 영어랑 봐야 될 다른 과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과목 공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쌤 왜? 그럼 목요일 날 영어를 하면 어떻게? 그럼 수요일에 직보하는 거지.
그럼 그냥 수업 없는 날에 집 가면 되겠네. 근데 그러면 화목토에 이러면 화목토 애들이랑 같이 들 거야. 화수금 그러면 열 몇몇 애들이랑 다 같이 해요? 그 화수금에 14밖에 안 돼, 2학년은. 3학년은 25명씩 둬야 돼. 우와. 화수금에 화수목에 3번을 걸쳐서 보니까 2개, 3개 거기 나눠서 보는 거죠. 그렇겠지? 됐지? 또 질문. 시험 관련해서 질문 있는 사람 없죠? 이런 2학년은 니네 명수가 몇 명 안 돼서 뭐 뭉쳐봤자 뭐 상관없고 2학년도 조금 많긴 한데 고등학교는 지금 한 학년에 40명인 학교도 있고 그래가지고 걔네 대신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과저도 많고 지금 주협도 엄청 많고 주협이 40명 넘겠다. 주협 1학년만 쳐도 지금 40이 넘거든? 그리고 대화도 거의 4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과저도 어떻게 해요? 하시겠지 선생님. 반을 두 개로 쪼개서 하시기도 하시고 그만 난리야. 반을 두 개로 쪼개서 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알아서 뭐 공감 나오면 하시고 하시겠지. 자 다시 그러면 관계대명사 가봅시다. 네. 자 관계대명사 포인트 첫 번째는 뭐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앞에 명사가 있는가? 앞에 명사가 있는가? 뒤 불안정 부정인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앞에 명사가 있는가? 뒤가 불완전한가? 다시 뭐라고? 앞에 명사가 있는가? 뒤가 불완전한가? 다시 뭐라고? 앞에 명사가 있는가? 뒤가 불완전한 다시 구조인가? 뭐라고? 앞에 명사가 있는가? 뒤가 불완전한 구조인가? 그렇지 그래서 1번 명사가 사람이나 사물인가? 그렇지 그 앞에 있던 명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살펴주셔야 돼요. 다시 1번 뭐라고? 명사가 사람인가? 사람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완전한 자리가 어디인가? 그렇지 일반적으로 불완전한 자리는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를 예시로 들 수가 있겠죠. 혹은 전치사 목적어도. 자 얘네를 보게 되면 이제 누구의 종류가 결정이 돼요? 관계대명사의 종류가 결정이 돼요. 다시 얘네를 보게 되면 뭐가 결정이 돼요? 관계대명사. 다시 누구를 보면 뭐가 결정돼? 불완전한 자리를 보면은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아니야 불완전한 종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리만 보는 게 아니라 명사가 사물인지 사물인지를 보시고 불완전한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합쳤을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결정해 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뭐가 포인트일 것 같아? 술지? 접속사 대설 쓸래? 와ser 쓸래? 관계사 대설 쓸래? 구분하시는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 지난번 시험 범위 대 나와 있었으니까 그거 구분하던 거 똑같이 또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대 대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앞에 있는 뭘 잘 봐야 돼? 선행사. 네, 앞에 있는 명사를 똑바로 확인. 한 5가지가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숙제는 얘들아 오늘 우리가 금요일에 수업을 나온다는 걸 가정하고 숙제를 올려줄 거거든. 근데 금요일 수업 안 하잖아. 그러면 화목토 애들은 목요일에 수업하고 토요일에 수업 그대로 할 거지. 그러면 애들 토요일에 수업을 하면 그 이제 토요일에서 화요일까지 해야 될 시험 숙제 범위가 결정되겠지. 그거랑 똑같은 범위 선생님이 토요일에 한 번 더 올려줄게. 그러면 오늘 나가는 숙제랑 토요일에 올라오는 숙제 범위는 2개 다 해오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나 이해 안 됐어. 자 원래 오늘 수요일이지? 네. 수목 숙제가 다 뿌듯했거든 지금? 그리고 금토 숙제가 지금 똑같이 나갈 거였잖아. 근데 오늘 숙제 양이 나오겠지?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걸 목요일 애들도 똑같이 하겠지? 그치? 근데 우리 금요일에 안 나오잖아. 그럼 토요일에는 얘들은 나오니까 얘네들 숙제가 또 생기겠지? 그럼 니네랑 이거랑 똑같은 범위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월요일에 숙제 검사를 하게 되는 건 수요일 숙제 검사 했던 범위랑 똑같이 동시에 토요일에 올라오는 숙제 둘 다를 해오시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못하셨어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 쉬운가? 네. 자 다시 그래서 3번은 뭐라고요? 관계대명사 된만 쓰는 경우. 그렇지 다시 3번 뭐라고? 관계대명사 된만 쓰는 경우. 그렇지 다시 3번 뭐라고요? 관계대명사 된만 쓰는 경우. 관계대명사 된만 쓰는 경우는 뭐 이 정도로 지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인트 두 번째는 사실 관계대명사의 생략이 있죠.
바꾼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필기를 열심히 했다는 거지. 다시 네 번째는 뭐가 있다고? 관계대명사의 생략. 다시 뭐가 있어요? 관계대명사의 생략. 그렇지. 다시 뭐가 있어요? 관계대명사의 생략.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똑바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문 분석. 네, 구문 분석 똑바로 할 줄 아셔야 돼요. 결국 어떤 자리가 비어있는지도 찾아야 되고 앞에 있는 명사가 누구였는지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핵심은 무엇이다? 관계대명사를 풀기 위해서도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은 뭐야? 구문 분석입니다. 관계대명사를 똑바로 풀기 위해서도 구문 분석을 똑바로 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되셨어요? 지워도 됩니까? Wait please. 됐어요. 지운다. 네. 사람아 조용히 하자. 자,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의 본격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관계대명사 이름부터 지금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 안 드러내고 있어? 드러내고 있는 친구예요. 다시 관계대명사는 누굴 보면 딱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어. 이름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얘는 무슨 역할과 무슨 역할을 동시에? 관계라는 역할과 대명사라는 역할을 동시에. 우리 대명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대명사 무슨 일 하는지 알아요? 그럼 역할을 똑바로 정리하시면 돼요. 관계. 관계라는 말만 똑바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관계라는 말은 어떤 품사랑 같은 거예요? 접속사입니다. 그럼 접속사의 역할과 무슨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야? 대명사.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 단어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겠지. 되셨어요? 다시 관계대명사라는 건 무슨 일을 하는 녀석이라고요? 접속사와 대명사.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의 역할을 한 단어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를 한 단어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 그랬지?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한꺼번에 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역할하는 친구예요. 다시 시작.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한꺼번에 하는 녀석이에요. 그렇지. 다시 한번 시작.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한꺼번에 하는 녀석이에요. 다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한꺼번에 하는 녀석이에요. 그렇지.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계대명사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이 있어. 안돼 만들기. 안돼 쌤. 응? 오늘 따라서 야구를 잘못했어요. 고마워. 오늘 이사 필요 안 지어져서 잘 모르겠네. 자, 관대 활용 문장 만들기 되셨죠? 그럼 1번 첫 번째로 필요한 조건은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라고는 했지만 일반적인 그냥 접속사 역할을 똑같이 했으면 접속대명사라고 했지 굳이 관계대명사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아? 그냥 헷갈리지 않게 그냥 접속대명사라고 하면 되지 얘는 뭐하러 관계대명사라고 했을까 이게 궁금해야 되잖아. 자, 아무 문장이나 다 연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치. 접속사의 역할은 그냥 얘네들의 문장을 그냥 마구잡이로 내가 마음대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게 접속사였지. 근데 관계대명사는 아무 문장이나 마구잡이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관계대명 마구잡이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누굴 연결해야 돼? 관계가 있는. 그렇지. 공통점이 있네. 문장이 두 개가 있어야 돼. 두 문장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아이, 너, 지원, he, likes, 연으로 하시죠. 우주 아니야? 승민이. 뭐라고? 연우? 여자애라고? 아, 그거는 너무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 탕수육. 아, 왠지 탕수육 좋아. 정아티. 그건 정아티. 아닐 것 같아. 하면 막 지원이 와 이럴 것 같으니까. 카피바라. 탕수육이 카피바라. 지원이 상처받아요. 네 이름으로 바꿔 쓰는 수가 있어. 아이 너무 단아. She likes 다니 써버리는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약간 닮았는데 카피바라. 카피가 닮았어요. 문장 몇 개예요? 2개. 두 개요. 개지. 이렇게 문장이 두 개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됐지? 다시 관계대명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장이 몇 개 필요해? 2개. 두 개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 두 문장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공통점. 공통점. 또 연결을 해야 돼요. 그 두 문장을 연결하려면 그치. 공통적인 문장을 두 관계. 개를 마련을 했는데 우리는 뭐가 필요했지?
공통점이 필요했다. 그치? 문장을 2개를 준비를 했는데 얘도 마탱이가 갔어요. 자, 우리는 문장을 2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2문장 사이에 뭐가 필요했다? 공통점이 필요했다. 같은 게 있어야 되더라. 일어나세요. 같은 게 있어야 되더라. 됐습니까? 그럼 같은 거 여기서 찾아줄지. 여기서 같은 거 누구예요? 지원. 지원이라는 말과 he라는 말이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면 공통점이 있는 2문장을 마련을 해서 어떻게 하래? 공통점을 체크. 통점이 아니라 공통점에 동그라미. 쌤 아까 마탱이 간 거 저예요. 김현우였어요. 자, 공통점에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공통점에 동그라미를 치고, 자, 영어는 근데 저거랑 합쳐서 썼을 때 같은 말 2번 쓰는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그럼 공통점을 일단 마련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뭐 할 거야? 지울 거야. 그 공통점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지울 건데, 지원. 둘 중에 누구를 지울 거야? 지원이요. 대명사를 지울 거야. 히. 그래서 얘를 지울 거야. 근데 얘를 그냥 지우기만 하면 안 되고 뭘 확인을 또 해줘야 되냐면 세 번째, 지워진 단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어떤 자리인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 문장에 맞춰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자면, 자, he를 지웠어요. he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얘는 어떤 자리에 있다가 지워졌어요? 주어 자리에 있다가 지워진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네 번째, 관계대명사 종류 설정. 그럼 여기서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결정하려면 우리는 뭘 외우고 있어야 돼?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표로 외우고 있어야겠지. 됐어?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선행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고, 동물은 왜 아직도 사물 취급해요? 법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요즘 사실 기사글 보면 키나 쉬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응. 동물도 히랑 쉬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얘는 옛날 문법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일단 공부를 해야 되더라. 아까 사회교과서를 집에 두고 와가지고 누구한테 빌리지 하다가 얘를 봐가지고 빌려줘 했거든요. 빌려줄 리가 없지. 안 빌려줬는데 옆에 명규가 있었어요. 걔가 대신 빌려줬어요. 그치. 난 내가 공부해야겠었어. 자, 그래서 복수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금요일에 새벽부터 12시까지 놀러 가신다면서요? 네. 그래서 미리 공부해야죠. 네, 알았어. 아니, 단권화도 해야 자, 되고, 그래서 암기도 해야 되고, 문제 한번 풀기도 해야 가봅시다. 되고. 격이라는 거 자체가 무슨 거?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주격. 다리를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새로 사라진 단어가 다리가 주격, 주어 다리냐? 목적어, 주어 다리냐? 소유격. 그렇지. 누군가를 꾸며주고 있던 자리냐? 이렇게 나와. 성사. 알아봐서 다행이야. 고마워 지원아. 감사합니다. 승민아 이 표 외워본 적 있어 없어? 있어요. 너도 너를 못 믿겠지? 그럼 김단아한테 시킬게. 자 김단아. 기본 내일이랑 그거예요? 아 그거 인칭 내면서 뭐? 응. 그거 표 채워 빨리. 이거는 관계대명사 표야. 사람이요. 그게요. 모른다. 김민주. 아이. 득이냐? 주격이면서 사람. 관계대명사에 종류하고 있는데 아이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푸. 아 맞다. 아 맞다. 아는 척. 목적격. 푸나 둘 다 되지? 그래서 푸하고 과거에 흠도 써줄 거예요. 소유격. 틀렸어요. 일단 다음 갑시다. 사물이면서 주격. 위치. 김단아 누나 잘하고 있어. 아니 제가 자, 사물이면서 하고 목적격. 있어. 기억이 안 났어요. 기억이 안 났다는데 모른다는 거죠? 맞아. 아니 알고는 있었어요. 아니지. 내가 그럼 이걸 말을 말하지 해야지. 못하면 모르는 거지. 맞지? 네. 알고는 있었는데. 아니지. 야, 그럼 말을 해야지. 지금 봐봐. 자, 알고는 있었는데 대답을 하나 했어 못했어? 그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몰라요. 뭐야? 아니. 바람아 포기해.
주격하고 목적기랑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주격 목적하고 내가 여기 사람 사물까지 다 써줬는데 이걸 왜 헷갈리겠지? 글렀어요. 그래요? 연아 소유격. 보스. 오. 나이스. 사물일 때는 저요. 뭐라고? 그만 얘기해 돼. 자 이거 뭐야 얘들아? 위치 오브. 치오브. 왜? 아니 치스가 아니고. 소스. 오브. 아니, 그 소스랑 소스가 똑같이 쓸 수 있고 위치 오브가 아니라 원부 위치죠? 아, 한장하겠어요. 됐습니까? 승민아 이 표를 일단 똑바로 외우고 있어야지 우리가 저기까지를 해놓고 여기서 어떤 관계대명사를 표현해서 묶어줄지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 자 그럼 여기에서 얘는 사람이면서 주어 자리를 비웠다고 그랬지. 그럼 이 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자리야? 선행사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 줄에서 하나를 골라와야겠지. 됐어? 근데 어떤 자리를 비웠대? 주어 자리를 비웠다. 주어 자리는 우리 지웠잖아. 그치? 그럼 주어 자리인 거 지웠으니까 뭐 누가 와야 돼? 그렇지. 주격이 와서 후가 오셔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결정을 했지. 아 얘니까 사람이면서 주어니까 이 자리에 후를 쓰면 되겠구나.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해서 관계대명사 활용해서 문장 합치기. 자 그럼 저 문장을 합쳐줄게요. 그럼 어떻게 합쳐줄 수 있어요? I I know Jiwa who likes 탕수육. 탕수육. 근데 탕수육이 영어로 뭐예요? 탕수육. 탕수유. Fried beef. 정도가 되지 않을까? with sauce? 짬뽕은요? 양봉. 몰라. 짜장면은요? 짜장면. 탕수육. 김밥도 김밥이라고 하죠. 불닭이라고. 되셨어요?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문장을 합친 것까지 했고 우리는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되게? 왜냐면 관계대명사 활용해서 쓰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게? 검사. 문문서? 공통점인 명사? 명사와 관계가 네. 붙어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대가리! 애벌레 대가리. 자 무슨 말이냐? 자 이런 느낌이야. 공통점이었던 애. 공통점인 명사를 동그라미 칠 거야. 공통점인 명사를 이렇게 동그라미 칠 거야. 그치? 그리고 관계대명사로 만든 애를 이렇게 밑줄을 그어줄 거야. 꼬리. 마치 뭐처럼 생겼어? 애벌레처럼 생겼지. 그러면 잘 봐. 자, 애벌레 대가리랑 애벌레 몸통이 붙어있으면 산 거야, 뒤진 거야? 살았어요. 잘 살아있지? 네. 그럼 얘는 지금 애벌레 잘 살렸어, 안 살렸어? 살렸어요. 살렸으니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대가리를 떼어놓는다 해봐. 죽였어요. 죽였지?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안 돼요. 되겠지. 그래서 애벌레를 내가 살렸는지 죽였는지를 확인을 똑바로 해주셔야 돼요. 공통점이었던 명사와 관계대명사 문장이 붙어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아주 잘 살펴주셔야 돼요. 아주 좋아하시는군요. 옛날에 쌤이 애벌레를 쪼개버리고 애결레를. 애벌레 쪼개버리면 대화 안 돼요. 샤락샤락. 아니 그렇게 말하시는 거 지금도 같은데 그때 손동작이 또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표정도 있는데 그치? 사라지십시오. 자, 다시. 애벌레 대가리랑 애벌레 몸뚱아리랑 잘 연결이 돼 있어 얘가 살아있지. 애벌레 대가리랑 몸뚱아리랑 떨어지면 뒤진 거겠죠. 자, 애벌레 살인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애벌레 살인자가 되시면 안 돼요.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관계대명사 문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뭐 해야 돼? 확인. 애벌레를 꼭 그려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애벌레를 살렸느냐 죽였느냐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문장이 쓰여진다는 걸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 됐냐 안 됐냐? 됐어요. 저거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애벌레 대가리 생각났어. 축하드려요. 너무 자극적이야. 몸통과 대가리. 그거 분해시켜버렸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네네네네. 배 아파. 자, 그러면 우리가 잡아야 될 거, 여기서 또 잡아줘야 될 거, 두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잡아줘야 될 거 뭐가 있었죠? 두 번째 포인트. 글쎄요. 접속사 될 거, 아하. 관계다. 네. 관계대명사 대시죠.
접속사 대신 접속사 뒤가 완전 완전하다. 그리고 대자리 전체가 무슨 절이다? 명사절 명사절이고. 관계대명사 대신 뒤가 불완전하고 형용사절이에요. 얘는 뒤가 불완전. 불완전. 그리고 이 대자리 사실이 형용사절. 형용사절이라는 사실은 앞방에서 뭐가 있어야 되죠? 명사예요. 명사가 있어서 AM으로 꾸며주셔야겠죠. 됐습니까? AM으로 수식하는 저 구조가 반드시 튀어나와야 된다. 지금 빨간색은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거. 하얀색이 제일 잘 보여요. 저 뭐예요? 다 하얀색. 저거 화살표예요? 명사절하고 화살표? 응. 대자리 자체가 다 명사절이라고 얘기했어요. 저기 초록색 있어요. 초록색 왜 그렇게 있어? 아. 쌤 노란색 없어요 노란색? 몰라. 관계대명사 내 뒤에 있는 절을 그냥 다 묶어서 AM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관계사절을 다 묶어서 여기도 똑같이 갈 거야. 그럼 후부터 시작해서 탕수육까지를 묶어서 집어내를 꾸며주는 뭐라고 할까? AM. AM이라고 할까? 그래서 자간에 노란색이 있네. 엄청 많아. 네. 저 안 보여요. 대주어 동사. 관계사절 구조 다 알지 않니 얘들아? 맞긴 한데 근데 뭐라 쓰죠? 확신을 위해서. 그거는 너가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니야? 관계사 대 뒤에는 불완전 구조, 그 바로 뒤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 없는 구조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뭐 해줘야 된다? 꾸며줘야 꾸며줘야 된다.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품사가 무엇이다? 형용사. 형용사다. 그래서 AM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넘어가도 되지? 오늘은 체력 승모가 더 심해요.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관계대명사 대만 쓰는 경우는 누구 자리? 진행사. 진행사인 명사. 띵원바디. 명사가. 띵원 바디. 띵원바디로 끝날 때 최상급이나 최상급이라 소수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아, 아까 관계대명사는 뭐가 있는 두 문장을 연결한다고 했어? 관계대명사를 쓰기 위해서? 공통점이 있는 두 문장이었지. 그래서 그 공통점인 명사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줬지. 됐어? 그 중에 한 새끼는 지고 한 새끼 살아남았지. 이 살아남은 명사의 이름이 선행사. 살아남은 명사의 이름. 얘를 뭐라고 불러줘? 선행사. 선행사라고 불러줍니다. 됐어? 다 쓰셨어요? 네. 예. 자, 그럼 다시 선행사인 명사 자리에 누가 나왔을 때? 띵원바디. 띵원 바디. 바디로 끝나는 부정대명사가 있을 경우 두 번째. 최상급이나 소수 표현. The only the very the same. 잠깐만. 자, 그러면 최상급 표현은 민주에 어떻게 생긴 걸 우리 최상급이라고 해? 그렇지. 형용사나 부사에다가 EST를 붙이거나 혹은 앞에 오스트를 붙여주는 이 녀석들. 이거 최상급이라 하지? 고마워요. 자, 지원아. 서술 표현이 뭐야? 저거 숫자 숫자.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표현? 그냥 원스 한 번, 두 번 아니냐? 네. 그거 once, 아, twice, once, three times는 1, 2, 3, 4냐? 자, 상식. First, second, third. 서술에서는 먼저. 서열을 따진다는 거예요. 서열. 그래서 내가 1등, 2등, 3등, 4등 따질 수 있는 거. 위아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층, 2층, 3층, 4층. 1등, 2등, 3등, 4등. 됐어? 근데 우리가 알기에는 1, 2, 3, 4는 뭐야? 그냥 원. 기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수를 어떻게 외우면 쉽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배웠던 숫자가 그래서 기본 숫자 기수라고 외우시면 돼요. 기본. 됐어? 아유 승민이 졸려요 지금 눈을 방금 아니야, 되게 걸려. 예 들어가지고. 뭐가? 눈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개구라치고 있네. 눈을 깜빡이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예. 자 기수라고 하면 뭐라고? 1, 2, 3, 4, 5, 6, 7, 8. 4 서술. 상실하고 있었군요.
아니요, 영어하고 있었죠. 예, 그러면 기수 어떻게 써야 된다고? 1, 2, 3, 1, 2, 3, 4, 5, 6 그렇지 그렇게 넘어가고요. 서수는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sixth, seventh, eighth, ninth, tenth, 이렇게 11th,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래서 서수 표현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3번 뭐라고? the very, the same, the equally. The last 같은 표현. 더 레스트 했어요? The last도 있어요. 라스트 배웠었어요? 혜성이가 기억하잖아. 그래요? 응. 혜성이 별거다 기억하잖아. 근데 걔가 기억하는 거면은 배웠다는 소리긴 한데. 어딨어? 제니? 네? 왜? 제니가 어디 있어요? 제니? 베리 제니. 정말 당황스럽네요. 제니라뇨 갑자기. Like 제니. 어이가 없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네, 마지막은 제일 쉬운 게 안 나오는데. 제일 쉬운 거. 아까 사람일 때는 수 쓰고 사물일 때 위치 쓴 다음에 네. 맞지? 네. 그럼 만약 지네가 섞여 있으면 그 사람 플러스 사물일 때. 네 대실 써야 되죠. 저게 섞여 있는 경우에 사람과 사물이 한꺼번에 공통점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예를 들면 한 소년과 산책하고 강아지. 있는 두 마리의 강아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쌤, 그 every night, every or 맞아요. no 그런 것도 있으면 어, 대만 오버하네. 쓰는 거죠. 맞아. 근데 그건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썼어. 기억하고 있었어요. 잘했어.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되셨어요? 네. 강연에서 대만 쓰는 경우 외워와라. 지금 허승이 또 하품을 또 알은 들키지 않으려고 입은 열지 않은 상태. 하품하고 있는데 다 일으켜. 다 보여. 할 거면 그냥 크게 해. 입을 벌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매너가 있는 거긴 해. 고마웠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하고 있는 게 다 보여. 알겠지? 예.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쌤은 하품할 때 야코가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관계대명사의 마지막 뭐 있어요? 생략.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네. 관계대명사를 생략을 하지 않았냐고요? 당연히 하셨겠죠. 영어학원 다니면서 안 했을 리가 없겠죠. 자 관계대명사의 생략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자 몇 가지 있어 관계대명사 생략? 3? 세 가지요. 아, 두 가지 아니야? 네가 3라며. 두 가지 아니에요? 첫 번째 무슨 경우?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 네, 주관대명사 부르는 게 아니라 비동사 함께 생략이죠. 이거 우리 독해할 때, 구조 독해할 때 했어? 많이 안 했어? 했었어요. 많이 했어요. 했지. 명사를 네. 그때 뭐라고 외웠었어? 명사를 네. 뭐라고 외웠냐고. ING나 ing 덩어리나 PP 덩어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을 때 그 주관대 사이에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 된 아. 것이다.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안 한 것처럼 이러고 앉아있는데 너도 했어 무슨미 안 했나? 얘는 안 했어요. 안 했냐? 얘 안 했어요. 아, 그 다음에 아니야? 아슬아슬했어. 자 다시 뭐였다고?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명사 뒤에 명사 PP나 뒤에 ING ING가 덩어리가 있을 때 그 사이에는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 다시 시작. 명사 덩어리 뒤에 ING나 PP 덩어리가 있을 때 그 사이에는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 근데 모양을 보여주면 명사가 있고 그치? 주격 관계대명사 나와 있고 비동사 나와 있고 뭐 ing나 PP라고 할 수 있는 덩어리 나머지들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원래 우리 배운 대로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주관대부터 시작해서 명사까지를 원래 이렇게 AM이라고 꾸며줘서 수식을 하고 올 수 있었겠지. 근데 우리 여기에서 지금 누구랑 누구를 같이 한꺼번에 생략시킬 수 있다 그랬어.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을 함께 시킬 수 있다가 됐지.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 ING가 한 개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있다는 거야. 뒤에 명사를 ING의 덩어리나 PP의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사실 그 사이에 누구의 생략이라고요?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다. 됐지? 두 번째, 누구 혼자 생략이 가능해요? 못간대. 관대 못간대 혼자 생략이 가능하죠? 소관대는 안 돼요. 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 생략 안 돼요.
그래요? 여기까지 됐어? 됐어요. 잠시만요. 뚜루뚜루. 갑자기.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니네가 책 펴보시고 숙제 범위를 한번 지정을 해보시죠.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솔직히 양심적으로 이제 토요일 못 것도 간다 있잖아요. 근데 토요일 건 어차피 금요일에 나올 거니까. 뭐라고 못간게 아니야. 못간대는 그냥 목적격 강의에서 혼자 생략이니까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못간대 나 있으면 주어랑 타동사 있을 상태에서 생략이겠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세븐. 파트 5 파트 5. 자, 얘들아, 이거 중요한 거 우리 파트 3도 아직 안 끝났잖아. 그럼 파트 3로도 같이 가셔가야 되는데 일단은 파트 4 아니 우리가 원래 지금 오늘 진도 나온 거 먼저 보기는 할 거거든. 그러면 각각 파트 몇 가지? 잠시만요. 여기요? 그 뒤에도 나가야겠지. 그러면 각각 파트 3까지 어때요? 파트 6나 5는 5는 좀 많을 것 같은데. 파트 4는? 괜찮아요. 파트 4가 여기구나. 파트 4까지 괜찮니? 근데 그러면 여기 뒤에 객관식 문제로 다 풀어야 돼. 아니요, 안 푸는 거죠. 아, 그쵸. 파트 4. 웜업 부분은 파트 4야, 얘들아. 4과에서는 웜업부터 파트 4까지 풀고 3과는 어디까지 처리할래? 파트 3은 저희가 7까지 풀었으니까 8부터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8부터. 7까지였잖아요. 쌤, 이거 어차피 8부터 10까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많지 않아? 8부터 9까지 두 개만 넣어줄까? 아, 네, 2개씩 넣어. 8, 9, 두 개 넣고 이거는 파트 어디가 어디였지? 4? 네? 4까지였나 방금? 네, 4까지. 4까지. 미리 풀 수 있는 사람들 객관식 미리 들어갈 사람들은 객관식 미리 들어가세요.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어요. 알겠냐? 네. 그래서 미리 충고를 해줬으니까 내가 시간 활용해서 할 사람들 하시고 우리 매번 시작할 때마다 무터 이거 리마인드 구두로 할 거거든? 근데 4관을 갔다고 4관을 물어볼까 쌤이? 아니요. 뭐 물어볼 것 같아? 3과. 부터 다 물어봅니다. 우와. 시험 보는 그날까지 계속 다 암기해 오셔야 돼요. 네.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됐습니까? 가방 챙기시고요.